자, 직선의 방정식은 꼬리. 자, 우리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꼬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표준형. 표준형. 우리 박수민 어떤 꼬리죠? Y는 오, Y는 AX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얘기해 주세요, 수민이. A가 뭐예요? 기울기 B는 Y죠. 좋습니다. 통과. 자, 두 번째 일반형. 뒤에 있는 김서연. 일반형은 어떻게 생긴 거죠? AX BY 플러스 C는 0. 이게 일반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쌤이 여기다가 절편 방정식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절편 방정식. 자, 장은준 꼬리 어떻게 됐었죠? A분의 X B분의 Y 나가리 나가리는 C 1입니다. 항상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알았지? 그 은준이 계속 가봐. A가 뭐예요? X절편. Y, B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었고, 그 다음에 쌤이 이제 두 개의 직선이 나오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배웠잖아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일단은 한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뭐 한다? 둘이 기울기가 똑같아. 그게 뭐라고 하지? 평행. 평행한다. 평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 경우? 요렇게. 그렇지. 내가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알 겁니다. 그쵸? 근데 수직으로 만나는 케이스를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표준형일 때 만약에 두 직선이 표준형으로 나타내서 한 놈은 AX 플러스 B, 한 놈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나왔어. 근데 둘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박정훈 양? A 곱하기 A 프라임 마이너스 오, 나이스. 오늘 아주 좋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또 일반형. 일반형일 때도 쌤이 외워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빵.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이래요. 장은준 군.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은 다행이야. 이것도 틀렸으면 저 스킬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할 뻔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저것만 외워라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요 두 개를 쌤 믿고 여러분들이 외워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이 사실 저번에 했던 내용들이었었고, 이제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기본 문제 2-6번 있죠? 요거 쌤이 닮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거를 가르쳤어요. 정석책에 있는 내용 말고. 그래서 요것만 한 번만 더 보고 그 다음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2-6번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자, 기본 문제 2-6번이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점 3개를 여러분들이 잘 찍을 거예요. 점 3개를 잘 찍어서 봤더니 한 2개의 점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X 좌표가 똑같았다라는 것도 보였을 겁니다. A가 3,8. 3,8. 자, 그다음 C가 3, 얼마죠? 0. 해서 이 X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Y축이랑 평행한 직선으로 그려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B인데 그 B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Y는 A. Y는 A라는 거는 X축이랑 평행한 직선입니다. Y는 어쩌고 이러는 건 X축이랑 평행한 거고, X는 어쩌고 하는 거면 Y축이랑 평행한 건데, Y는 A가 2등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쌤일 때 한 요 정도 이렇게 그어졌을 때
이 삼각형이랑 요 이상한 모양의 사각형이랑 넓이가 똑같으면 되는 거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각형이 아니라 이건 뭐죠? 2, 3, 사각형이 맞네요. 자, 아무튼 두 개의 넓이가 똑같다. 근데 쌤이 이걸 어떻게 풀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선 첫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일단 구하고 시작은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얘를 쌤이 뭐라고 보라고 했냐면 밑변. 그럼 밑변 길이 얼마? 8. 그리고 높이는 이걸 딩딩딩딩딩딩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치? 근데 지금 이게 X 좌표가 얼마냐면 3이고 이게 X 좌표가 마이너스 2다 보니까 높이는 5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오케이.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8. 높이는 5. 이렇게 해서 넓이가 총 얼마였냐면 20이었습니다. 20. 그럼 쌤이 지금 보려고 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면 되냐면 10이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쌤이 닮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쌤이 요렇게 딱 직각 표시 하나만 하면 여러분들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얘하고 얘가 지금 현재 닮음이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닮음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쌤이 이제 쓰자면 아까 방금 전에 요 길이는 우리가 5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요 길이는 여기를 가야 될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요렇게. 그쵸? 여기는 8이고 얘는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지. 10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직각삼각형은 밑변 대 높이의 길이비가 1대 2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고 그리고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거지. 얘는 y가 8, 얘는 y가 a. 그럼 여기는 8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을 수 있었고 얘도 길이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하면 요 길이에 정확하게 2분의 1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쌤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요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2분의 1 8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센스 있게 이 2분의 1, 2분의 1을 옳지 곱해서 40 이것이 8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된다 볼 수 있고 전개하는 똥멍청이 있는 우리 반은 없을 거예요. 그쵸? 이제 제곱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8 마이너스 a는 뭐라고 하면 돼? 뿔마 2 루트 10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그럼 이제 정리를 예쁘게 한다면 a는 이라고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8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 할 수 있는데 쌤이 이 a라는 놈은 누구보단 커 0보다는 커야 되는 누구보단 작아 8보다는 작아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8 플러스가 아니라 8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답을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으니까 이 방법을 잘 기억해서 이 문제 풀 때 지금 정석책 해설 내용 말고 여러분들 좀 닮음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 39페이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약간의 이제 심화 버전입니다. 심화. 아씨. 해보자. 자, 뭐라고 돼 있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 그 옛날에 그 공통수학 1 할 때 기억나나?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블라블라 만족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항등식을 썼을 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하는데 한쪽에 있는 거를 0으로 만들었을 때 뭐뭐와 관계없이 K와 관계없이 그러면은 K로 일단 뭐 했냐면 묶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K로 묶었어요. 그래서 K랑 곱해진 놈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0으로 만들었어야 됐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으면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그 직선을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쌤이 지금 y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2라고 여러분들한테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제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자, 그 점의 좌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사실 원래는 이 직선을 딱 주어지면 어떻게 읽었었냐면 기울기는 m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m 플러스 2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m을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m의 값에 이게 이제 딱 눈에 보여요. 이게 딱 눈에 보인다. 그럼 무조건 자동입니다. m으로 뭐 하자? 묶자. m으로 묶어버려. m으로 묶어버려. 그럼 내가 이 직선을 m으로 묶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이로 끌고 올게요. m으로 묶으라는 소리는 y는 하고서 갑니다. 자, m으로 다 묶습니다. 딱 묶으면 m이 존재하는 항만 째려보고 얘는 x-1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 뭐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얘 상관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대. 그러면 얘가 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m이랑 곱해지는 요 놈을 뭘로 만들 것? 0으로 만들 것. 됐죠? 그럼 x는 얼마면 됩니까? 1이면 되고요. 그럼 얘가 0이 돼버리는 순간 y는 결정되죠. 뭘로? 2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여러분, 항상 지나는 점. 이거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항상 지나는 고정된 점. 정점이에요. 이게 정지에 있는 점이거든요. 움직이는 점은요, 동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일 동사를 써가지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직선 위에 점피가 있다. 얘는 계속 움직이는 점. 근데 얘는 있잖아. 기울기가 졸라 바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점인 거야. 얘는 지금 몇 콤마 몇이 된다? 1,2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볼 수 있죠. 이지하죠? 별거 아니죠? 네,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으면 m으로 묶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이 예시가 쌤이 지금 우리 정석책에 있는 예시로 지금 든 건데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보기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문제로 쌤이 지금 예시를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m으로 무조건 일단 뭐 하자? 묶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2-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2-7번 갑니다. 이지예요. 1번. 수민이 문제 좀 읽어줄래요? 네, 문제 읽어주세요. 직선 2 m 플러스 2 x x 플러스 3m 플러스 플러스 5 y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3은 빵. 뭐래요? 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좌표로 5. 딱 눈팅으로 봐도 x, y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1차식. 우린 이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일반형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라. 그럼 우린 무조건 액션을 뭘 취해야 돼? m으로 묶어야 되는구나. 이지합니다. m으로 묶는다면 해볼게요. m 하고 다 이제 보는 거야. 2mx잖아. 그러니까 2x 3my잖아. 그러니까 3y m이잖아. 플러스 1.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되고. 자, 계속 갑니다. 나머지 써주세요.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이렇게 딱 돼가지고 몇 콤마 몇 나왔는데 이제는 얘가 0 돼야 되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그지? 근데 봐봐. 얘가 0 돼버리지? 그럼 얘 뭐 돼야 된대? 0 돼야 된대. 그럼 이 문제가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그 점은 있잖아. 놀랍게도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빵. 너 만족하고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빵. 너 만족하는 점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직선이 몇 개가 있는 거죠? 2개. 근데 그 두 직선 위의 점이래요. 우린 그래 뭐라고 말해요?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그 정석책 앞에 잠깐 보면요. 39페이지. 네모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정점을 빨간색 네모칸입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해놓고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그 말뜻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점은요. 이 두 직선의 뭐다? 교점이다. 네, 두 직선의 교점.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나한테 주어진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근데 뭐는 몰라요? 기울기는 몰라요. 점은 고정이 돼 있다는 건 알겠어. 점은. 근데 1,2를 딱 찍어 놓은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뭔진 몰라. 그냥 이 수많은 직선을 나타내는 게 얘인 거야. 근데 이 직선은 유일하게 뭐 나냐면 1,2를 지난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기울기는 알아 몰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점은 안 해. 근데 기울기는 모르니까 그냥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이구나. 여기까지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두 직선의 교점은 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한다면은 2배 하겠죠? 2배 한다면 둘이 뭐 하면 됩니까? 연립하면 될 거예요. 두 직선을 지나는 교점을 쌤이 여기 이제 정석책이 싹 구해놨더니 봤더니 마이너스 1,1이 돼요. 그러면 요 노란색 직선은요. 마이너스 2,1은 지나요. 마이너스 2,1은 지나요. 이 직선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있죠? 얘네들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요? 얘가요. 나중에 조금 더 심화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도 안 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그건 그때 가서 쌤이 다시 가르쳐 주도록 하겠고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알아갔으면 하는 건 뭐냐면 M으로 묶었어. 그치? 그러면 항상 지나는 그 점을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는지 정도까지만 알고 갈 것.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M의 값에 관계없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갑니다. 기본 문제 2-7번. 서연이가 한번 읽어줘 볼래요? 선생님은요, 이 문제가 뭐가 어렵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2번 보면은 지금 직선이랑 직선을 지나는 뭘 구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교점.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여러분들 쓱 했더니 얼마 나오니 이거? 두 직선의 교점. 혹시 눈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둘 더하면 3x 플러스 3은 빵. x는 얼마지? 마이너스 1. 머리 써. 자,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y는 얼마지? 오케이. 하고 있나요? 쌤이 지금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얘기한 거야, 은준이. 머릿속으로 했어, 안 했어? 너 안 했지, 임마, 씨.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려면 두 개 연립하면 되는데 둘을 더하면 되죠? y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x랑 y를 딱 예쁘게 구할 수 있어요. 이 교점하고 어딜 지나냐면 마이너스 2,2를 지금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둘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럼 뭐 구해야 돼? 첫 번째? 기울기. 간다. y는 할게. 기울기 봐. 얘에서 얘 뺄게요. 얘에서 얘 빼고 싶어. 여러분 마음이에요. 은준이. 얘에서 얘 뺄까? 얘에서 얘 뺄까?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1. 그럼 분모는 안 써도 돼요.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기울기는 마이너스 x네요.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이 돼야 돼. 더 이상 건드릴 거 있어 없어? 없죠? 얘가 정답이에요. 알았지? 쌤 이거 문제는 x 더하기 y는 0이라던데요. x 더하기 y는 0이라고 표시가 되는 직선이건 이 직선이건 표현 방식은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지하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정점을 지나는 직선. 쌤 여기다 타이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직선이라는 거를 항상 기울기하고 y절편을 명확하게 아는 것만 일단 배웠었고, 두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을 등장시켜서 배웠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야, 어떤 점 하나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기울기는 몰라. 네가 그려보면서 기울기를 찾아봐 하는 걸 연습하는 단원인 거예요. 알았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럼 뭐 하면 된다? 그냥 묶으면 된다. 네, 이게 끝입니다. 어려울 거 없겠죠? 괜찮겠죠? 네,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2-8번. 이지합니다. 오늘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지금 쌤이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잘 입력이 될 거예요. 자, 기본 문제 2-8번 한번 해볼게요. 다음 두 개의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날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여러분 일단 쌤은 여기서 조금 너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난대. 두 직선이 제1사분면 면에서 만나. 혹시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X 뭐라고? X 절편? X 좌표 정답입니다. 두 직선의 뭐의 X 좌표? 두 직선의 뭐야? 그렇지. 두 직선의 교점의 X 좌표와 두 직선의 교점의 Y 좌표 이 두 개가 둘 다 뭐라는 소리냐면 양수야.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두 개의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이렇다라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직선을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그 직선은 Y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럼 뭐 한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Y는 여러분 이거 설마 이거 또 모르면 안 된다잉? 기울기가 1 같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 더 이렇게 경사지게 그려줘야 되니까 한 요런 느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그립니다. 근데 센스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좀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X절편이랑 만나는 거 얼마일까요? X절편. 그럼 무조건 Y에다 뭐 넣어야 돼? 0 넣어야 되지. 수민, X절편 얼마예요? 1이죠. Y절편, 은준 얼마예요? 2죠. Y절편 2입니다. 지금 어떤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만나게 그리면 돼요. 여기서 만나게.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그 직선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네. Y는 mx 마이너스 2m 얼마야?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면 이런 말이 없다 해서 뭐지? 얘는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딱 보자마자 잠깐만 얘는 뭐다?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독해를 해야 되고 그 정점을 찾기 위해서는 나는 뭘 할까? 당연히 m으로 묶겠지. 알았지? 그럼 그 정점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니다. 2,4, 2,4면 한 요 정도에 찍힐 것 같아요. 2,4가. 근데 이제 그 직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쌤이 그냥 그려볼게요. 그냥 슝 그리면 어떻습니까? 교점이 어디서 생겼죠? 1, 4분면에서 생겼죠. 이런 걸 찾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걸.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쌤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나가리. 그쵸? 왜?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딱 입력돼서 경계가 필요하다. 경계. 어떤 경계? 잠깐만. 자, 1, 4분면에서만 교점이 생기게 하려면 요점, 요런 거. 경계를 나누는 그런 데에 있는 점. 딱 잡고. 요 직선이랑. 요놈. 딱 잡고, 요렇게 그어주는 직선이랑. 주황색으로 직선을 경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직선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첫 번째, 요때에 뭘 구하냐면 기울기를 구하세요. 기울기. 쌤이 그거 기울기를 M1.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울기는 M으로 쓰고요.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다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쌤이 M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거 기울기 얼마죠? X가 얼마큼 증가했어? 2. Y는요? Y도 2. X도 2, Y도 2. 은준이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1입니다. 고민하면 안 되는데. 알았지? 다시 은준이 1,0이에요. 2,4입니다. 내려요. X 증가량 얼마? 1. Y 증가량 4. 그럼 기울기 얼마? 옳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건 뭐냐면
기울기가 1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1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커야 돼. 근데 기울기 4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요 사이에 있어야만 1, 4분면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답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 기울기는 뭐보단 크고 1보단 크고 4보다는 작으면 된다. 왜 등호가 안 붙어요? 오, 좋은 질문이에요. 등호가 붙는다면은 교점이 어디서 생길까? 축. 우리 축에서 만나는 건 4분면에 속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등호가 안 붙어요. 좋은 얘기예요. 축에서 만나는 건 어느 4분면 위의 점도 아닙니다, 여러분. 알았지? 1, 4분면이라고 할 거야? 뭐 2, 4분면이라고 할 거야? 애매하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뺍니다. 괜찮나요? 요 문제? 이지하죠? 네. 자, 끝입니다.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선. 사실은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유형은요, 쌤이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아요. 어려운 유형이에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까지 그냥 빼고 여러분들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가 2,4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정도만 한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내신할 때 혹은 우리가 다음 심화 단계를 할 때 그때 쌤이 더 많은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됐죠? 이 정도만 여기 익혀놓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42페이지 갑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는 또 단원이 달라지네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따. 그 빨간색 네모 박스 보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 자, 여기다 쌤이 쓰도록 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할 수 있나 봐요. 수학하는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더니 이제 거기에 모자라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면 이건가? 아니야? 이건가? 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줘야 돼? 최소? 맞아. 사실은 고민이 엄청 많았대.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뭘로 잡을 것이냐에 대해, 아니 진짜야.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최소일 땐 여기 딱 내리면 뭐 될까? 옳지, 수직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봐봐. 쌤이 D라고 표시할 거야. D. 뭐의 약자일까요? 외고생? 오케이, 맞습니다. D가 그 약자가 맞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쌤이 이제부터 D라고 쓸 거고 이렇게 수선을 발레렸을 때 요걸 말하는 거구나. 최소 거리를 말하는구나. 여러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이거를 숫자를 안 넣고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긴 할 건데 그냥 편안하게 일단 한번 봐보세요. 알았지? 왜냐면 문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 너네 머릿속에 혼돈의 카오스 막 이러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일단 첫 번째 편안하게 보세요. 자, x1, y1 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할 거잖아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일반형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일반형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빵. 표준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반형으로 여러분들이 써놓으시고 표준형으로 돼 있어도 일반형으로 바꾸세요. 알았지? 자, D는 갑니다. D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루트가 붙어요. 루트가. 이거 오늘 증명하라고 안 시킬 테니까 근데 여러분 내신 시험 보잖아요? 이거 증명하라가 서술형에 나와요. 이거 증명하라가 서술형에 나와요. 진짜로 치사하게 학교쌤들이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이 공식만 일단 외워두세요. 알았지? 그리고 쌤을 조금 더 나가면 그때 외우라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공식만 외워두세요. 알았지? 얘 있죠? 제곱. 그 다음에 얘 있죠? 제곱. x와 y의 개수만 제곱을 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고 위에는 거리잖아요. 거리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요. 그리고 요 x, y라고 돼 있는 데다가 이 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A, X, 1, B, Y, 1 플러스 C를 써주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왜냐? X1, Y1, A, B, C 문자가 여기에 지금 총 5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러잖아. 이러잖아. 아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거 어떻게 외우라는 소리야? 이러잖아. 그치? 꼴을 기억하면 돼. 꼴 봐봐. 간다. 이지에 루트 제곱 끝이야. 루트 제곱. 그리고 꼴 나왔잖아. 점 집어넣어서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걸 텍스트로 외우려고 하지 마. 수학 공식을 외울 때는요, 여러분, 자꾸 텍스트 글자로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하잖아요. 그럼 그 꼴이 변형되면 A가 뭐지? B가 뭐지? 이거를 찾고 집어 넣으려고 해. 그러면 시간이 어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쌤이 여기서 한번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봐봐. 앞에 보고, 쌤이 원점. 이지한 거 한번 가볼게. 원점하고 직선을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빵이라고 해볼게.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하는 거야. 알았지? D 간다. D. 자, 일단 첫 번째 루트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맞죠? 원점 00 절대값 마이너스 10.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걸? 솔직히 나 이거 쓰고도 쉽지도 않았거든? 그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아직도 5라고 모르는 친구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그치? 얼마나 이지해요. 문자가 졸라 많아서 헷갈리는 것 뿐이지. 그냥 꼴을 외우세요, 꼴. 알았지? 하나 더 갈게. 봐봐. y는, 점, 1, 마이너스입니다. y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반드시 뭘로 바꾸고 일반형으로 바꾸고 또 하나 여기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알았지? 반드시 여기를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거슬리는 이 4 양변을 곱해버리세요. 알았지? 그리고 나머지를 싹 다 저쪽으로 이양시킬게요. 괜찮나요? 그럼 4 곱해서 넘어가. 그러면 3x 맞나요? 그치? 4 곱했습니다. 플러스 4y. 자, 넘어가. 4 곱한 상태로 넘어가. 마이너스 20은 빵.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같게. 자, 분모에 5분의 이제 괜찮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어. 1. 그러면 집어넣으면 3, 마 2, 마 8, 마이너스 20. 이렇게 뿅 하고 집어넣는 거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5, 네, 절대값입니다. 얼마? 5.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알았지? 지금 연습장에다 쌤이 여러분들을 좀 시킬 건데요. 첫 번째, x1, y1,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이라고 하고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공식을 써보시고 두 번째는 얘를 지금 다시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구해보세요. 이렇게 얼른 해봐.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고서 외우고 써보는 거야.
했어요? 자, 볼게요. 이 첫 번째 거는 다시 합니다. 다시. 자, 제곱, 루트. 루트가 필요해요, 루트. 루트 꼭 기억하시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xy의 퐁당퐁당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써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예를 한다. 그럼 d는 갑니다. 자, 제곱 루트 5분의 할 수 있고 0 집어넣으면 10. 절대값 씌웠으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2 해줄 수 있고요. 표준형이 나왔어? 근데 나는 뭘로 반드시 바꿔야 돼?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고 다 넘기자. 그러면 3x 더하기 4y 조심해야 되는 게요. 내 머릿속엔 있어요. 4를 곱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얘도 잘 쓰고 얘도 잘 쓰거든요. 뭐라고 쓸 것 같아? 여기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쓴다? 나는 나름 4를 곱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쌤, 저 뭐 했다고 할까? 왜 틀렸지 모르겠어요. 아니지. 계산 실수를 했어요. 계산 실수가 맞긴 한데 이거는 실수야, 실력이야? 그렇지 않을까? 실력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4를 곱해서 넘겼어야 되는데 안 곱했잖아. 네가 빙딱같이. 이거 계산 실수? 아니야. 이제부터 계산 실력이네요. 이렇게 말해. 알았어?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해야 되는 게 사실 하나 있었는데 이따가 시켜야겠다. 연산 연습을 시켰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쌤이. 괜찮아요. 오늘 시킬 수 있어요. 할게요. 네, 그래서 넘길 때 조심하라고. 여러분들 내신 시험 볼 때요, 진짜 생각보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볼 땐 이런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뭐 할 때? 내신, 왠 줄 알아? 시간에 대한 그런 압박이 있으니까 불안해. 자꾸 이런 걸 놓쳐. 이거는 이제 선배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4를 다 곱합니다.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돼. 4 곱해져 있다라는 걸. 그래서 20은 빵 하는 거야. 알았지? 해볼까? 그럼 D는 가자. 똑같이 뭐 분해? 5분의 자, 1 집어넣고 마이 집어넣고 암산할 수 있나? 3 마 8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0 그러면 마이너스 25 오케이. 그래서 얘는 5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 있겠지. 괜찮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기본 문제 2-9번. X축 위의 점피에서 두 개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대요. 여러분, 잘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좌표를 도입을 할 때 이 표현을 봤잖아요. 그럼 쫄지 말고 하세요. X축 위의 점이래요. 좌표 도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쌤은 여기 뭐라고 잡을까? 뭐 x, 0이라고 잡아도 되는데 그 x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일부러 요거는 a, 0이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p, 0 상관없고요. k, 0 상관없습니다. 전 그냥 x, 0으로 갈게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이 점피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 점피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래요? 같대요. 그리고 얘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오케이, 좋아. 그러면 D1을 먼저 구해. 여기다가. 갑니다.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일단 제곱하니까 루트 얼마분해? 5. 맞아요. 5. 4, 1, 5. 보이죠? A 0 집어넣습니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D2 갑니다. D2. 일부러 쌤이 지금 넘버링을 하면서 둘이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였고 얘는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다. 그리고 다시 D1, D2가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갈 겁니다. 얘도 보니까 루트 얼마분해? 땡큐하죠. 뭐 식을 변형할 게 전혀 없네요. 그죠? 위에 분자만. 자, A 빼기 2 이렇게 딱 되겠네. 그럼 이 둘이 같으려면 야, D1하고 D2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어차피 분모가 같아요. 그럼 분자만 같은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거예요. 2A 플러스 1 절대값. A 빼기 2 절대값. 난 여기서 질문을 하겠지. 어떻게 풀 거야? 둘 다 절대값. 풀려요? 아니, 푸는 방법이 있죠. 네. 절대값이 사라져요? 절대값이. 네, 절대값을 사라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죠. 근데 봐봐, 니네 생각해봐.
네, 이렇게 물어볼게. 야, x 얼마야?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정답이네. 3 뿔마 3. 맞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뿔마 3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 지으면 되냐면, 봐봐.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봐봐. 맞아, 틀려? 맞지? 맞아, 틀려? 맞지? 맞아, 틀려? 맞지? 내가 지금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몰라. 근데 니네가 뿔마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잘 봐봐. 여기 안에가 절대값으로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기 안에가 둘이 뭐 할 수도 있어? 똑같을 수도 있어. 여기 안에가 둘이 뭐 할 수도 있다고? 똑같을 수도 있다고. 아니면 어떨 수도 있어? 여기 안에 둘의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어. 케이스는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야? 2가지로만 나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얘기할게.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그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둘이 뭐하다? 똑같다 라고 두는 거야. 그래서 2a 플러스 2는 a 빼기 2라고 해서 둘 안에가 똑같아 라고 두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둘의 부호가 반대인 거야. 아무거나 잡아. 얘를 쌤 저는 기준 잡을게요 하고 얘만 뭐 하면 돼?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거야. 얘만 부호를.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두는 거야. 둘이 내용물이 똑같거나, 내용물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둘의 값이 똑같거나 둘의 부호가 반대이거나. 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뷰딱같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요,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둘이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를 쓰던가 한 놈만 마이너스를 붙이던가. 그래서 2가지로만 경우를 나누라고요. 알았지? 둘이 똑같던가 한 놈만 마이너스를 붙이던가.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예 확 각인을 시키면, 봐봐. 얘는 고정시켜. 이제부터 절대값 2개 넣으면 우리끼리 약속이야. 얘 고정, 얘 고정. 알았지? 그리고 우변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만 그대로 한번 쓰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마이너스 한번 붙여. 이게 끝이야. 알았지?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절대값 2개 씌워져 있잖아. 고정, 고정. 그대로 부호 바꿔서 이렇게 해서 케이스 2개로 나눠라 이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A가 나오겠죠. 넘겨. A 얼마야 이거? 마3? 마3이죠? 얘는 A 얼마요? 3A는 1. A는 얼마죠? 3분의 1. 지금 문제에서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잘 봐봐. 너네한테 A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답을 할 때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왜냐면 나한테는 전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써야 돼? 마3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이거나 또 3분의 1이야? 3분의 1,0이다.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만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2번. 정신 차리시고. 자, 5,3에서의 거리가 2래요.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2번은 조금 별표 할까요? 2번은 조금 별표. 아까 우리가 뭘 했냐면 이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떤 순서로 했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서 쌤이 정훈이한테 정점 몇 콤마 몇이야? 이거 물어봤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젠 반대로 나와요. 정점이 2,4야. 식 써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정점이 2,4야. 식 써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써야 돼요. 알았지? 그걸 요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너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면 식도 써봐. 이걸 요구한다고요. 자, 문제 계속 봐볼까요? 2번 볼게요. 5,3에서 거리는 2래요. 오케이. 근데 문제 뒤에 뭐라 했냐면, 어머, 점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여러분들한테 쓰라는 소리예요. 뭐를요? 얘를요. 얘를. 얘. 기울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나는 점은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요거 보면 여러분 자동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지? 얘 딱 보자마자
기울기는 몰라. 그지? 근데 얘는 2,1을 지난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방정식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첫 번째는 얘를 이렇게 읽는 건 했지만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요구한다 이거지.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5, 얘가 이 직선이 점 5,3까지의 거리가 2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직선하고 이 점하고 거리가 2래요. 그러면 쌤이 항상 얘기했죠.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 그럼 풀라고. 알았지? 일반형으로 풀라고. 그래서 일반형으로 풀려고 봤더니 굳이 안 넘기고 이것만 넘겨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쌤이 쓸게요. mx 갑니다. mx y 넘어와요. 마이너스 y 쓸게요. 알았지? 풉니다. 다 해체. 전개하는 거야. 얘 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빵 해서 일반형으로 쌤이 썼어요. 됐죠? 그리고 점 5,3이래요. 괜찮죠? 갑니다. d는 자 봐봐. 루트 문자 있다고 쫄지 마시고 똑같이 갑니다.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그리고 5,3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m 마이너스 2m 그리고 뭐라고 써야 돼? 3m 그 다음 또 y가 3이래요. 마 3, 뿔 1, 마 2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얼마래요? 2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냐면 직선의 방정 이거 구하래 이거. 그럼 결국엔 뭐냐면 m을 찾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m 찾아야 돼. 어떻게 해? 여기서 어떻게 해? 내가 지금 너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거였어. 절대값하고 절대값이 나오면 한 번은 마이너스 붙여서 이것도 가르치고 싶었고 얘는 하나는 절대값 봐봐. 그 다음에 한 놈은 당연히 곱하겠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뭐 하고 싶어? 제곱. 왜 제곱이야? 얘 때문에. 루트 때문에. 루트는 제곱을 하는 순간 없어져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절대값이었잖아요. 얘 제곱해도 9. 얘 제곱해도 9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기능도 사실은 제곱을 하는 순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제곱을 해요. 제곱. 양변을 제곱. 어떻게 써지냐? 3m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m제곱 플러스 1 갑니다. 9m제곱 4m제곱 넘어갔으니까 5m제곱 갑니다. 마이너스 12m 없네요? 마이너스 12m 갑니다. 4 어머! 땡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지? 그럼 이거 m 거리고 있으니까 m으로 뭐 하고 싶어? 묶고 싶지. m으로 묶으면 5m 마이너스 12가 0이 돼. 그럼 우린 m이 뭐거나 얘들아 m이 뭐거나 0이거나 m이 뭐거나 5분의 12거나 그럼 그 m이 0인 거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니까? 얘 0이래. 그럼 날려. 그럼 y는 얼마야? 1이야. 요거 하나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뭐야? 5분의 10이야? 5분의 10이 넣어. 그게 하나 또 정답이 되는 거야. 두 개가 정답이야. 됐죠? 네. 별거 아니죠? 첫 번째 다시 얘기할게요. 둘 다 절대값 거려요. 그러면 요 고정. 얘는 그냥 그대로 한 번, 혹은 얘는 부호 반대로 한 번. 됐죠? 이건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 이거랑 이제 섞여요, 머릿속에서. 무슨 짓 할까? 이거 보면 자꾸 제곱하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쌤은 그걸 여러분들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제곱하면 여기 안에가 지금 1차라 망정이지 2차가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멘붕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쌤이 이거를 얘기할 때 제발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얘는 절대값이 있어서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쌤이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렇게 5가 있으면은 이걸 자꾸 5라고 써서 틀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를 사실은 저기서도 또 해요. 언제 그러냐면요. 제곱을 하잖아. 이거 있지?
이 제곱을 안 해요, 얘를.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2라고 써요. 아주 희한해. 왜 그럴까? 얘는 제곱을 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보여. 왜냐면 루트가 있으니까. 근데 얘를 안 한다고. 여기 2라고 쓴다니까. 그래서 또 이제 뭐 했다고 해? 제가 계산 실수를 환장합니다. 알았지?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기본 문제 2-10번 합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봐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다시 합니다. 다시. 자, 여기에 쌤이 x1, y1 이렇게 잡고 직선 딱 그으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 해서 일반형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야 이거? 최소거리, 그치? 오케이. 요거를 이제 우리는 D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최소거리는 점에서 직선에 뭘 내린 거지? 수선에 발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D는 루트.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 X1, B, Y1, C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했는데 쌤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이라는 걸 내린다라는 거는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하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나?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거는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뭐 구할 때 수선의 발을 내리지? 피타고라스? 약간 직각 삼각형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쓰일 수도 있고 또? 직선에 한번 생각해봐. 언제 우리가 이렇게 툭 떨구지? 원에서 2분. 원에서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린다. 그 접근도 괜찮은데요? 그 접근도 괜찮고. 일반적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게 딱 그 즉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어떤 도형의 높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치? 근데 높이? 그럼 또 뭘로 연결이 되죠? 넓이로도 연결시킬 수 있죠.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즉 이 공식을 이제 이해했다면 조금 더 그 영역을 확장시켜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기본 문제 2-10번입니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당황스럽죠? 뭐지? 왜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 지금 보면 A라는 점, 자, 눈팅으로 싹 봅니다. X좌표 같은 거 없고요. Y좌표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을 딱딱딱 찍고 나면 A 4,7, 그 다음에 B의 X좌표는 1이니까 Y좌표도 1이네요. 그러면 한 요 정도 B 1,1 잡아주고, 그 다음에 C는 X좌표 8, 5, 그러면 슝 가가지고 여기에 C 8,5까지 잡은 다음에 쌤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뭘 떨궈야 되냐고, 높이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럼 이 높이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쌤이 요거를 이제 쓱 지우고 슉, 그리고 얘를 이렇게 쓱 지우면 뭐가 보일 건데? 요것은 뭐다? D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직선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하게 되면 Y는 갑니다. 자, 기울기 X 얼만큼? 7. Y 얼만큼? 4. 그래서 얘는 7분의 4X. 기울기가 7분의 4입니다. 맞죠? X가 얼만큼 증가했어? 7만큼. Y가 얼만큼 증가했어? 4만큼. 그래서 7분의 4라고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게 하려면 7분의 4 뿅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7분의 3.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D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D 가볼까요? D는 자 갑니다. 루트 해야 되는데 일반형이 아니야. 그럼 쌤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뭘로 바꾸고? 일반형으로 바꾸고 정신 바짝 차리고 뭘 곱해야 돼? 7을 곱해야 돼. 그리고 다 이쪽으로 이항시키자. 이쪽으로. 알았지? 왜냐 x의 부호가 양수니까. 근데 이런 건 실수를 안 할 거야. 7이 있으니까. 알았지? 하게 되면 4x. 수민 얼마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얼마야?
오케이. 그럼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은준,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 얼마야? 16, 49. 16, 49, 65. 위에 분자는 4, 7이니까 뭐 해봐. 4, 4, 16. 49, 3? 4, 4, 16에다가 3을 먼저 더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19죠. 19에다가 빼기 49를 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30일 테니까 우린 그냥 30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괜춘? 오케이. 자, 그럼 이거의 높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넓이 갑시다.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쓴 얘는 높이의 역할을 할 테니까 얘가 지금 밑변의 길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쌤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거든. 야, 7이고 4야. 7이고 4야. 7이고 4야. 7이고 4야. 그럼 제곱제곱도 하면 얼마야? 루트 65가 되는 거야, 이게 밑변이. 됐어? 이제 넓이 갈게. S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65 곱하기 높이 루트 65분의 30 이렇게 하면 넓이 얼마 되는 거죠? 15.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지하죠?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게 왜 배우는지, 왜 배우냐면 궁극적으로 얘입니다. 도형에서 높이의 역할이 필요가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괜찮죠?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리 하나를 할 겁니다. 앞에 보시고 뭘 할 거냐면 자,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게 가장 그 정석다운, 교과서다운 풀이 중에 하나지만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는 원래 다른 스킬적인 내용은 다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거는 스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 요 정도는 그래도 알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쌤이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얘예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입력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100%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고 그래서 높이를 구했고 밑변은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라서 내가 밑변을 구했다. 이렇게 써야 이게 이제 만점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데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간과해요.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첫 번째는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한테 객관식으로 나왔다. 그럼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를 소개하자면 뭐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운동화 끈 공식이다. 뭐 신발 끈 공식이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행렬입니다, 여러분. 행렬이에요. 행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냥 일단은 외울게요. 알았죠? 쌤이 여기다가 운동화 끈 공식이라고 써가지고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는 2분의 1 하고서 여기다 쌤이 행렬을 쓸 건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얘는 절대값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점의 좌표를 쓰는 거예요. 점의 좌표를. 지금 보면 1,1 있죠? 자, 점의 좌표를 쓸 때도 하나는 두 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산하기가 쉬운 거를 두 번 씁시다. 뭐가 좋을까요? 여기에선 1,1이 좀 쉬울 것 같아요. 0이 있으면 100% 0 있는 걸 두 번 쓰시고 알았지? 근데 여긴 0이 없잖아요. 지금 좌표들이. 그럼 그땐 그냥 1,1 x, y 이렇게 쓰는 거야. x, y 4,7이죠? 4, 7, x, y 8,5죠? 8, 5, x, y 그 다음 두 번 쓰랬죠? 1, 2를 여기 양쪽에다 두 번 좌표를 쓰는 건 요 양쪽에다 쓰는 겁니다. 양쪽에다. 됐죠? 네, 계속합니다. 운동화 끈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요렇게 대각선, 운동화 끈 모양처럼 대각선에 있는 것들을 곱하고 곱한 다음에 다 더합니다.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계산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분의 1은 계속 살려두시고 자 갑니다. 둘 곱해 7, 20, 8 7이랑 8이랑 더하면 15고 거기다 20 더하면 3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 쓸게요. 일단은 7, 20, 8 이렇게 그냥 일단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하냐면 빼요. 어떤 걸 빼냐면 반대로 되는 걸 빼는 거야. 반대를 빼는 거야. 반대는 뭐냐면 반대쪽.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반대. 하면 이거 하면 얼마? 4. 그 다음 또 이렇게 하면 56. 그 다음 또 이렇게 하면 5. 같은 방향인 거는 곱하고 다 더하고 반대 방향인 것도 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그 둘을 빼면 되는 거라고. 이게 운동화 끈 공식이야. 이거는 외우세요. 시간을 들여서 외워도 되는 문제입니다. 방법이에요. 알았지? 물론 서술형에 썼다가는 그냥 나가립니다. 답점수밖에 못 얻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답점수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는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빨리빨리 하기 위한 정도로만 여러분 써먹었으면 좋겠고 그럼 계산하면 당연히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15가 나오겠죠. 그쵸? 35고요. 여기에서 지금 또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4, 5, 9 하면 얼마? 65? 그럼 65에서 35를 빼니까 30이잖아요.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5가 나옵니다. 네, 뭐 답은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 방법만 여러분이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다. 암기하세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내신을 할 때요. 안다는 가정하에 쌤이 문제를 풀 거라서 지금 한 번만 소개할 테니까 저기 우리 정석책에 잘 적어두시고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근데 네. 이거 풀 때 네. 그 서술형으로 풀 때 있잖아요. 이 B랑 C가 선분인데 직선으로 바꿔가지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쓰냐면 보세요. 여기는 직선 BC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직선 BC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분 BC입니다. 이게 표현하는 게 지금 다르죠. 직선 BC라는 거는 B하고 C를 지나는 직선, 끝과 끝이 없다. 근데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뭐야? B하고 C를 딱 찍어서 그 두 개만 연결한 선분 길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라서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운동화 끈 공식 여러분 요것도 알아뒀으면 좋겠고 마지막 이번에 세 번째 요게 이제 조금 가장 어렵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얘는 서술형에 써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건 쌤이 여기다가 십자가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조금 두렵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잘 알아들겠지? A 4,7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들으려고 해보세요. 쌤 많이 어려운 거 하지 않아요. 딱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만 조금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여기 지금 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세 개의 점이 있어. 가운데 있는 점이 니네 뭐 같아? 여기서 A야 B야 C야 가운데 있는 점. 은준이 가운데 있는 점이 뭐 같아?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가운데 있는 점이 너는 뭐 같아? A 같아? 정훈이 가운데 있는 점이 뭐 같아? A, C 중에 몰라요. 여기 이제 그림을 딱 그렸잖아. 좌표를 찍었잖아. 근데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점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거야? 세 개 중에 답해야 되는 거. 가운데 있는 점. 왜?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했는데 A, B, C 세 개의 점 중에 가운데 있는 점. A인가? 모르겠네요. 사실 이 질문이 되게 모호해요. 왜냐면 가로로 가운데 있는 거면 누가 돼야 되는 거지? C가 가운데 있는 거죠. 가장 밑, 가장 위, 가운데. 그쵸? 근데 세로선으로 보면은 뭐가 가운데 있죠? A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쌤은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세로선으로 보세요. 세로선으로.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제발 이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에 있는 가운데 점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뭘 그리면 되냐면 십자가를 그리라고 얘기를 했던 게 요거를 말했던 거예요. 근데 얘는 십자가까지는 아니죠. 위로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T자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T.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봐보세요. 이 C8,5를요. 쌤이 여기다가 좀 끌고 와볼게요. 여기다가 C를 여기다가. 그래서 쌤이 여기다 붙여가지고 C'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요렇게 만들 거예요. 요렇게. 이 C'을 요로 끌고 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B라는 점도요. 딩딩딩딩 해서 여기로 끌고 옵니다. B' 해가지고 또 얘를 이쪽으로 요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제 쌤 얘기 조금 들어주세요. 필기 이제 잘 했으면. 봐봐. 쌤 이렇게 잘 보고 따라와야 돼. 내가 왜 이 짓을 했는지 이해해야 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빨간색의 삼각형 넓이야. 맞아?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의 넓이를 더한 거잖아. 근데 얘랑 지금 쌤이 어떻게 했냐면 평행하게 선을 그은 거야. 맞지?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넓이가 여기 있는 이 주황색 넓이랑 같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동의합니까? 괜찮죠? 왜? 이 둘은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평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밑변이죠? 같은 밑변, 동일한 밑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C를 어떤 점을 잡아도 사실은 넓이가 다 같지만 일부러 A랑 나란히 해가지고 점을 딱 찍어준 거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빨간색의 넓이를 구해야 되지만 이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점을 쌤이 여기로 뿅 하고 끌고 와서 나는 여기 있는 주황색의 넓이로 대체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기준에선 빨간색의 지금 넓이랑 쌤이 지금 그려놓은 요 주황색의 넓이랑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혹시 요 길이가 얼마인지 보입니까? B'과 C'? 보여요. 어떻게? 얘 밑변이 X좌표가 얼마고? 1이고 얘 밑변 요거 X좌표가 얼마고? 8이고 오케이. 그럼 요 길이는 얼마다? 7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 길이는 7입니다. 가로 길이라기보단 뭐 밑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서연이 7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 뭐냐면 여기다 쌤 요렇게 하나를 그을 거야. 어렵죠 지금? 여기다 요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저 주황색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은 여긴 구해놨지만 사실 그 다음 필요한 건 뭐냐면 요 높이거든요. 여러분 요 높이가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요 높이 맞습니까? 근데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삼각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요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7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혹시 요 길이도 보이나요? 이거 y가 얼마죠? 5죠? 얘는 y가 얼마죠?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5에서 1을 빼니까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느낌 오지 않아? 나 여기서 이 두 개의 삼각형 뭐 왜 그린 거야? 뭐? 그렇지. 나는 여기서 닮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닮음을. 그럼 요게 지금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볼 수 있다고? 7대 4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몇 대 몇이어야 돼? 7대 4가 돼야 돼. 근데 너는 이 길이를 알아. 어딜 보면 되냐면 얘 x가 1이잖아. 얘 x가 얼마냐면 지금 4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실제로 얘가 지금 3인 거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일까? 이게 지금 7대 4라 그랬다. 그럼 여기 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지? 7분의 4를 곱하면 돼. 왜냐? 이게 7대 4니까. 여기다 7분의 4를 곱하면 된다고. 7대 4니까. 됐어? 그럼 끝났어. 왜? 여기에 y좌표가 7이야. 그치? 여기에 y좌표는 1이야. 그럼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지금 얼마였냐면 6이었어. 6이었다고. 근데 얘 계산하면 7분의 이거 얼마니? 7분의 12잖아. 그치? 그러면은 6이었으면 7분의 42야. 7분의 42라고. 맞아? 근데 7분의 12가 빠져.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야? 7분의 3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최종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7분의 30 해서 15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 이런 유형을 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정도의 심화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거를 다 빼내고, 쌤이 진짜 유일하게 딱 하나,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심화 정도에 되는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거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건데 일단 궁극적으로 첫 번째, 원래는 사실은 쌤이 요것만 설명하려다가 이제는 조금 한번 살짝 욕심 내봤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다. 원래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단계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쌤이 A반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조금 욕심을 낸 거예요. 왜 쌤이 이걸 강조를 하냐면 지금 기울기, 닮음 이거 이용하는 게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도형의 방정식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금. 도형에 대한 이해, 평행선을 그었을 때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 두 번째, 닮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이거 구하는 방법. 물론 이제부터 삼각형 넓이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사실은 훨씬 더 쉽게 푸는 방법들이 있거든. 근데 내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사고를 확장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지? 사고를 확장하라고. 그래서 얘 있죠? 지금 기본 문제 2-10번. 여러분들이 숙제로 할 때는요, 쌤이 검사를 할 건데 이렇게 풀어서 갖고 와보세요. 알았지?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거를 여러분들 연습시킬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론 얘도 하세요. 얘도 하고 다 해 그냥 다. 이 세 개를 다 해와. 1번, 2번, 3번의 방법을 다 해서 갖고 오세요. 연습하세요. 연습. 네. 유제 2-14번 보이죠? 유제 2-14번 할 때도 1번, 2번, 3번의 방법을 다 써오세요. 알았지? 유제를 풀 때도 제발 부탁입니다. 세 개를 먼저 익숙해지고 나중에 선택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방법은 다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이걸 쓸지 얘를 쓸지 얘를 쓸지.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은 다음에 선택하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공부할 때는 요것만 하겠다 그러진 마세요. 나중에 나머지가 안 들어가니까.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쌤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법 빨리 눈으로 찍어. 빨리 눈으로 찍으세요. 쌤이 눈으로 맨날 찍으라고 그래요.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쓰는 거는 아주 이지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세우고 선분 길이 구한 다음에 요거 구한 다음에 높이 해서 그냥 넓이 답하면 끝이고, 설마 넓이 구하는데 삼각형 넓이인데 2분의 1 안 해가지고 또 계산 실수 요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두 번째, 운동학근 공식은 세 개의 점의 좌표를 딱 보고 계산이 쉬운 것만 2번 쓴다. XY, XY 양 끝에 2번. 됐지? 그리고 요 사이에는 XY 이렇게 해서 점 2개를 마저 쓰고 2분의 1 한 다음에 이거 절대값 표시입니다. 절대값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곱하고 더하고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곱하고 더하고 그 둘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이게 운동학근 공식. 양 끝이어야 해요? 네? 양 끝에 이렇게 반복되는 걸 넣어요? 양 끝에 2번 반복되는 걸 넣어야 돼. 알았지?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십자가. 가운데 있는 건 뭐다? 하나, 둘, 세 개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거. 지금은 A점이 위에 있지만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네, 그럼 그때는 또 방향이 바뀌겠죠? 그때 또 머리를 잘 써야겠죠. 삼각형 방이 항상 이렇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얘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썼죠. 평행선을 그어서 땡겨.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여기를 구하는 건 이지한데 여기를 높이 구하는 게 조금 복잡스러웠죠? 근데 요거는 할 수 있어요. 밑에다 닮음 딱딱 그어가지고. 알았지? 이게 낯설어서 지금은 받아들일 때 뭐야?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세 점만 쌤이 던져주잖아? 그럼 니네 이거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낯선 거야. 낯선 거랑 어려운 거는 달라요. 그치?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자취 갑시다. 자취 이지합니다. 자취. 자취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도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 점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형광펜 하이라이트 있으면은 그 문제에다 써놓고요. 일반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외우게 시킬게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얘는 뭐냐면요. 수직 이등분선. 써놔. 두 점으로부터 그 문제에다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여러분들한테 수직 이등분선 구해. 이거랑 똑같은 거야. 해설이랑 다르게 갑니다. 우린 그냥 보자마자 이제 답할 거예요. 막 x, y라고 잡아서 열심히 구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보자마자 수직 이등분선 구할 겁니다. 그 왜 그런지 좀 잠깐 볼게요. A점이 여기 있고요. 자, B점이 여기 있으면 쌤이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A하고 B하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찍으래요. 쌤이 이제 찍으려고. 어디 있을까? 일단 선분을 긋고 나니까 여기 중점. 여기에도 그게 있었겠군. 맞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얘랑 거리가 같은 점을 쌤이 또 찍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도 얘랑 거리가 같은 거를 또 찍습니다. 하고 여기에 점들을 쭈루루루루루루루루 다 구한 다음에 그어봤더니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선이 되냐. A하고 B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이 되더라. 생각해봐. 이거 지금 뭐 되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 맞지? 그래서 만약에 너네한테 두 점을 제시하고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구하라? 그럼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수직 이등분선 구하면 됩니다. 됐죠? 네, 이건 우리가 아는 자취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아는 자취가 됩니다. 할게요. 자, 지금 A점이 2,3이 됐고요. 그다음 B점이 6,1이 됐습니다. 그럼 난 이렇게 질문하겠지. 도대체 수직 이등분선은 어떻게 구하냐?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구해야 돼? 필요한 게 뭐야? 얘랑 수직이야. 이걸 구해야 돼. 그럼 필요한 게 뭐야? 첫 번째? 기울기. 첫 번째 기울기. 기울기 구해야지. 기울기. 그 다음 두 번째 뭐 구해야 돼? 지나는 한 점. 기울기는 이 둘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 둘의 기울기 x 얼만큼 증가? 4. y 얼만큼 증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해야 돼. 증가했다 4만큼, 증가했다 마이너스 2만큼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됐던 거냐면 4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였던 거야. 됐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해야 돼? 얘랑 수직이야, 은준아. 얼마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야, 그 직선 두 개가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지?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가 돼야 되냐고. 수직 이등분선은 2가 돼야 되지. 얘 기울기 2야. 알았지? 지나는 한 점이라는 거는 얘를 예로 들면 돼. A하고 B하고의 뭐? 중점. A하고 B하고의 중점. 김서연, 지나는 중점, 좌표 말해봐. 몇 콤마 몇이야? 4,2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수직 이등분선 끝나. 수직 이등분선 A, B의 수직 이등분선 Y는 어떻게 돼? 2X. 자, 4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2, 4, 8. 2 나와야 돼. 얼마? 마이너스 6.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알았지? 그래서 지금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라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무조건 뭐 구하고 기울기, 두 번째는 뭐 구하고 지나는 한 점. 외우세요. 얘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아는 자취가 된 겁니다. 알고 있는 자취인 거예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입니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
됐어? 수민이 외웠나요? 외웠어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점에, 아니,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뭐라고요? 다시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 다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수직 이등분. 박정훈 읽어주세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수직 이등분. 다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는 수직 이등분. 은준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수직이 되면서 다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수직. 오케이. 김서영 읽어주세요. 다시. 쌤이 여러분들한테 자취의 방정식을 이거는 우리가 아는 자취야 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그 평면좌표 할 때는 x, y라고 좌표 도입해서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쌤이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취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주기 바랍니다. 알았지? 두 번째 갈 거예요. 자취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는 쟤는 두 점으로부터지? 이제는 맞아.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각 이등분선입니다. 내각 이등분선. 내각 이등분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는 이것도 또 하이라이트 치고 거기다 표시해놔야겠죠? 써놔야겠지?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내각 이등분선. 두 개의 직선을 쌤이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은 거리면 사실은 이게 내각 이등분선이라고 결과적으로 먼저 말을 했으니까 그걸 잠깐 보자면 여기 점 P를 잡고서 쌤이 얘하고의 거리하고 얘하고의 거리를 잠깐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둘이 거리가 어떨까? 똑같지 않나요? 왜냐면 각을 여기 뭐 했죠? 이등분을 했고 그쵸? 그럼 여기에서 내가 요 삼각형하고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요 삼각형하고 수선, 직각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죠? 합동? 근데 무슨 합동이야? 직각인데? RHA라고 해도 될 것 같고 RHS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RHA에 해당될 수 있겠죠. 왜냐면 RHS라는 게 R 빗변.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각이 같으니까 RHA 합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거리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각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지 않아요? 얘도? 각을 이등분하잖아요. 그치? 그럼 얘도 사실은 점 P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다가도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 두 개의 삼각형도 합동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각 이등분선이 여러분 하나가 아닙니다.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답이 두 개 나와요. 우리 지금 정석책 2-12번 봐보세요. 답이 몇 개입니까? 두 개예요.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왜? 두 개의 직선을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두 개일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 명심해야 되는 거는 요 직선 있죠? 요 직선하고 여기는 요 직선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수직 관계입니다. 왜 수직일까요? 요 직선에 대해서 지금 보면 각이 동글 XX 요거 다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2동글 2X 180도죠? 그럼 원동글 1X는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각 이등분선은 서로 직교한다. 수직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내각 이등분선 서로 수직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답을 미리 보자면 x 빼기 3y는 빵하고 3x 더하기 y 빼기 2는 빵하고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서로 수직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집중 잘 하세요. 쌤이 삼각형 넓이에서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했다고 나가리 되잖아? 그럼 난 다음 시간부터 너네 수업에서 심화는 다 뺄 거야. 알았지? 쌤이 지금 조금 욕심낸다고 삼각형 넓이에서 조금 하나 알려줬다 지금. 하나 알려줬고 이건 지금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어. 그리고 오늘은 집 가서 복습을 꼭 하세요. 왜냐면 쌤이 오늘 또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기 때문에 이거 잘 듣고서 집 가서 내가 복습 안 하잖아? 그럼 머리에서 날라가. 뭔 말인지 알았어, 김서야? 응?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다? 그럼 모르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수학에서는 문제 푸는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빨리 풀어야지. 답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50분 동안 얘가 몇 문제를 푸는지를 체크해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나열을 하겠대잖아. 학교에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야 이거 문제 낼게. 그러면 아싸 이거 문제 나온다? 이게 아니야. 이 문제 맞춰야겠다? 맞추는 건 기본.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풀어야겠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어? 박정호? 정신 안 차릴래 지금? 서서 들어 그럼 너. 할게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 P를. 자, 가볼게요. 우리 지금 기본 문제 2-12번이 자, 직선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2x 빼기 y 빼기 1은 빵. 그 다음 또 하나는 x 플러스 2y 빼기 1은 빵. 이 두 개가 지금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래요. 내각 이등분선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그 내각 이등분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그냥 이거를 구하면 돼요. 그냥 요 점 잡고 거리 같다 이렇게. 알았지? 해볼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점 P를 가정하는 거야. 이게 방법 얘기하는 거야. 점 P.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 P 잡을 때 그냥 X, Y라고 잡아보자. 그냥 X, Y로 잡을게요. 점 P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첫 번째 D1 갈게. D1 갑니다. 얘하고 얘 사이에 거리 갑니다. 할게요. 자, 루트 얼마? 5분의 그 다음에 뿅뿅 집어넣으면 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대로. 됩니까 이거 지금? 그 다음 또 갈게요. D2 갑니다. 자, D2는 루트 5분의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X 플러스 2Y 빼기 1은 빵. 됐죠? 근데 지금 D1하고 D2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써지는 거야. 분모 똑같아? 아, 분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2x 마이너스 y 빼기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빼기 1. 써주면 끝. 아까 얘기했지? 간다. 첫 번째. 고정. 2x 빼기 y 빼기 1은 얘 그대로 x 더하기 2y 빼기 1. 두 번째. 2x 빼기 y 빼기 1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정리하자. 넘겨. 그럼 x 넘겨. 마이너스 3y는 빵. 요게 일단 첫 번째 자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넘겨.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빵. 이게 바로 두 번째 자취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서연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y는 하고 바꿔봐. 졸라 어려운 거 내가 물어봤지 지금. 그지?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는 소리 아닌가? 어? 이거 기울기 얼마야? 수민? 마이너스 3이죠?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기울기하고 이거 기울기 곱하면 얼마야? 은준? 그건 무슨 얘기일까? 두 개의 직선은 서로 뭐 한다? 서로 수직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쌤이 지금 초록색 두 개를 구한 거예요. 알았지? 서로 수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지금 그 아래 유제 문제 보이죠?
2-16번.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표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구해주면 돼요.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기본 문제 2-12번의 문제 표현 방식과 유제 2-16번의 문제 표현 방식이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거나 두 직선의 내각 이등분선을 구하라는 문제나 같은 유형의 문제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끝이에요. 됐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또 하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하자.